튀르키예에서의 7박 9일을 갤럭시 Z 폴드 7 자동 촬영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광고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소소한 장비들까지 100% 내돈내산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의 전후면 카메라 영상 촬영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상 촬영을 위해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저는 지금 튀르키예에 와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으로 영상을 담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전부 다 갤럭시 Z 폴드 7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영상에 갤럭시 Z 폴드 7이 등장한다면 다른 스마트폰으로 살짝 찍은 거예요. 이번 튀르키예 촬영 영상에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한 영상을 많이 포함했습니다. 셀피를 위해서 많이 쓰는데 그 성능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Z 폴드 7의 전면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수 포함했어요. 갤럭시 Z 폴드 7으로 촬영한 튀르키예 영상에서 오디오는 시중에서 1만원, 좀 비싸면 3, 4만원 정도 줘야 되는 스마트폰용 그냥 무선 마이크를 장착해서 녹음을 했고요. 혹시나 영상 오른쪽 밑에 더빙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역시나 다른 장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갤럭시 Z 폴드 7의 녹음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은 갤럭시 Z 폴드 7을 비롯해서 무선 마이크를 꼭 써야 되냐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목소리 자체가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AI 지우개로 지우고 걸러내더라도 목소리 자체가 작게 들리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음만 크게 해줄 수 있는 마이크가 필요한 거죠. 마이크에서 소리를 잘 걸러주고 노이즈를 없애주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AI 지우개를 사용하면 다 잘 걸러지거든요. 가장 저렴하면서 무선 연결이 잘 되는 녀석을 고르면 됩니다. 인천에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탄불에서 1시간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버스 타서 카파도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밀스러운 협곡과 기암괴석을 지프차로 타고 누비며 구경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간 차 위에서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녹색차. 사진과 영상으로 정말 많이 봐왔고 방송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니까 이 감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서의 감흥은 약간 벅차다 그래야 되나?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교회로 사용했던 장소인데 완전히 어두운 곳입니다. 역시 이거 어디나 있네요. 어디 유물에 뭔가 글자 써놓은 거. 여기는 약간 집인가? 카파도키아 사파리 지프 투어 세 번째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그냥 카메라를 찍으면 다 작품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전망대 같은 장소인데요. 자, 뒤를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네, 이런 모습이죠. 카파도키아의 모습. 정말 신기하네요. 웨딩 사진을 찍고 있는 커플도 있고요. 주스를 팔고 있어요. 제가 타고 온 지프차와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파리 지프 투어의 하이라이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한 모양 아니고요. 버섯이에요. 와, 멋지다. 제 얼굴 말고 풍경만 보여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전환을 해만 볼게요. 여기가 맨날 그 사진과 영상으로 단골로 나오던 그 장소입니다. 보통 이렇게 샴페인 한 잔을 마시고 이 샴페인 컵에다가 한 $2 정도를 운전기사 팁으로 주곤 합니다. 자, 모습들이 지금은 다소 마모된 것도 있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관광지처럼 꾸며놓고 보존도 하면서 펜스도 쳐놓고 이런 게 얼마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예전에는 우리가 스모프에서 봤던 모습처럼 굉장히 버섯 모양이 더 조금 더 예쁘게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더 마모되고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스모프가 떠오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을 보니까 딱 이게 집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느낌이 영상이 잘 안 담기네. 초광각으로 담아보면 조금 더 잘 담기려나? 초광각으로 담으니까 조금 더 탄성이 나오는 하는 느낌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바위 위에 지붕을 얹은 것 같은 이런 자연이 만든 디자인,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스모프의 집이 아니라 요정의 집, 굴뚝 솟아있는 저 스모프 집같이 생긴 하나하나가 요정이 산다고 해서 거기서 탄생하게 된 스모프 이야기. 가끔은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찍는 게 달라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풍경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곳은 촬영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찍기보다는 이 자연에 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더 찍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돌을 깎아서 파서 이런 교회를 만들고 뭐 사는 곳을 만들고 했다는 게 정말 인간의 의지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파도키아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수백만 년 전 화산이 뿜어낸 거대한 재화돌이 바람과 비에 깎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자연의 예술 작품을 보면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자, 삼배줌 들어갑니다. 오, 또 느낌이 다르죠? 예, 삼배줌이 망원이 얼마 안 당겨지는 것 같아도 광각으로 보는 느낌과 또 다릅니다. 또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돌 사이사이 보면 뭔가 사람이 산 흔적,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이나 문 같은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카파도키아 지역의 특징이죠. 동굴 아파트 같이 생긴 위치사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지금 외벽이 많이 무너지고 내부의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저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는 패키지 여행을 와서 이렇게 멀리서 조망만 합니다. 아마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꼭대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당겨 보겠습니다. 3배줌이고 더 당겨 볼게요. 자, 지금 10배줌까지 당겼습니다. 최대 배줌이 12배줌으로 당겨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튀르키예 국기가 발락거리고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네, 여러분은 지금 갤럭시 Z 폴드 7에 12배줌으로 찍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계십니다. 3배줌을 거쳐서 12배줌까지 당긴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착륙하고 있는 열기구들이 약간 흐릿하게 보입니다. 2일차 숙소 칼세돈 케이브 스위트의 야외 공용 공간, 테라스 같은 공간인데 그냥 발을 뻗고 쉴 수 있습니다. 이 무릉도원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정말 편한데? 너무 좋다. 이거 보고 있으면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어두워졌는데 와, 이 멋지죠? 이게 진짜 호텔밖에 없는데 예뻐요. 저기 수영장도 있어요. 이 호텔 수영장도 뒤에 있고요. 누워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보이죠, 건물. 와,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가서 씻고 좀 내일을 위해서 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온다면 카파도키아에 와서 하룻밤이나 뭐 이틀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동굴 호텔이 있는 지역까지 와서 좀 여유를 즐겨보면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고 열기구가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의 3배줌으로 담아보는 열기구들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의 모습보다 차라리 그냥 햇빛이 비치고 있을 때가 가장 더 예쁘긴 하네요. 색깔도 그렇고 날이 밝아서 그런가. 그리고 지금 제 얼굴에 햇빛이 제 왼쪽으로 완전 따스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 따스한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 동굴 호텔 풍경을 360도로 담아봅니다. 하루만 묵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할 때 셀카봉에 장착해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나를 찍는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해야 하니까 더욱 필요하고, 풍경을 촬영할 때도 셀카봉의 길이를 길게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바로잡고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시중에 판매 중인 셀카봉을 바로 사서 사용하지 않고 길이가 늘어나는 막대기와 볼헤드, 스마트폰용 클립을 따로 구매해서 조립한 DIY 셀피 스틱을 사용합니다. 직접 조립하는 이유는 볼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볼헤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각도를 자유자재로 아주 편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딱 맞는 고정 클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온라인 구매 기준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막대기는 길이와 재질에 따라서 1에서 3만원, 볼헤드는 5,000원에서 1만원 선, 스마트폰용 클립은 2, 3,000원 정도인데 배송비가 붙으면 조금 더 줘야 합니다. 제가 구매해서 조립한 재료는 유튜브 쇼핑 태그를 걸어 두겠습니다. 지하도시 데린코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와, 신기하네요. 진짜 지하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해놨는지 신기한 곳입니다. 이게 문이에요. 돌문. 와, 씨. 돌로 문을 만들어 놓다니.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몸을 아주 움츠리고 쭈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 뚫려 있구나. 빨리 열심히 쭈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관절 안 좋은 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이런 식으로 완전 몸을 숙이고 가야 돼요. 우장길 한참 내려왔더니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교회로 사용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넓은 편이고요. 이 중간중간에 사람을 도망치기 위한 돌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 돌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행스럽게 밖에는 엄청 더운데 안쪽은 덥지는 않아요. 공기가 시원한 편이라서 그나마 걸어다닐만 합니다. 여기 방 같은 공간도 또 지하 도시다 보니까 구멍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전면 카메라를 테이블에 세워뒀어요. 자, 어떻게 세워뒀는지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세워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비교적 좀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와이너리에서 시음을 하고 있는데 어둡지만 표정 뭐 잘 찍히는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은 역광입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이시면 뒤쪽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게 햇빛이 이렇게 쫙 쬐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실 텐데 역광 상태에서 전면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이시죠? 여기 태양이 있고요. 우리가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역광 상태에서 찍게 될 경우도 많을 거예요. 누군가 찍어줄 수 없을 때, 나 혼자 찍어야 할 때는 태양의 위치까지 고려하기가 힘든데 역광 상태에서도 일단 제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때는 꽤나 괜찮습니다. 얼굴도 비교적 밝게 나오고요. 안탈리아 유람선을 타고 출발합니다. 배가 바닷가를 떠나고 있어요. 저 멀리 다른 배들도 보이고 있고요. 절벽도 보이고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배를 타고 여기 지금 보시면 그늘이 있죠. 그늘이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합니다. 3배줌을 확대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유람선을 타는 거예요. 물이 정말 맑아요. 와, 아래쪽에 바닥이랑 바위 비치는 거 보이시죠? 정말 맑습니다. 와, 여기 정말 우렁동원이에요. 보고 있으면 풍덩 빠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패키지 여행을 왔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하드 리아누스 문에 보면 비둘기들이 종종 보이는데 옆에 있는 막루라 그래야 되나? 뭐 성곽이라 그래야 되나? 이쪽에 진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 징그러울 정도로 붙어 있는데 뭔가 검은 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비둘기들이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히에라폴리스는 전동 카트를 타고 공양합니다. 고대 도시는 걸어서 다니는 것도 맛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날씨가 워낙 더워서 전동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네요. 편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원형극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원형극장이 워낙 깊고 커서 전면 카메라로 지금 셀카봉을 최대로 쭉 뻗었습니다. 중간중간 앉아있는 사람의 크기를 보면 이곳이 정말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광각으로 전환을 해서 제대로 볼게요. 우와, 그냥 좀 보시죠. 규모가 엄청납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요즘으로 따지면 대로, 도시의 대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원전에 만들어진 도시의 아주 극히 일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대로변이 쭉 뻗어 있으니까 왠지 떨림 방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볍게 뛰어볼 거예요. 아주 가볍게 조깅하듯이. 이게 돌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빨리 뛰지는 못하고요. 조금 적당히 뛰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떨림 얼마나 잡아줄지. 지금 온도가 37도입니다. 이곳에. 더 못 뛰겠다. 너무 더워서 살짝 뛰었고요. 불과 한 70m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오피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물이 많이 흐르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물을 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반사가 되니까 이쁘긴 합니다. 자연이 빚어낸 하얀 눈밭, 파묵칼레 석회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석회성 온천수가 수만 년 동안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낸 하얀 테라스가 산속에 딱 펼쳐진 듯한 느낌입니다. 일부분에 물을 틀어놔가지고 색깔이 이 정도인데 물 다 틀어 어느 정도일까 진짜. 제가 도착한 시기가 휴가철 끝물에다가
일요일이어서 해외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 내국인까지 잔뜩 와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긴 한데 정말 멋진 장소입니다. 호호! 뒤쪽에 와, 이런 풍경도 있고요. 백색의 마법, 정말 아름답습니다. 셀쭉 도서관의 한쪽 벽면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벽면 아래쪽으로 사람들의 크기를 보면 제법 굉장히 큰 벽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크레인이 있는 이유가 여기 엄청난 규모의 원형극장이 보건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 유적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원형극장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던 곳인데 들어가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조금 멀리 측면으로 나오니까 원형극장의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작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 왔기 때문에 사람이 역시 많은 곳에서는 인물 동영상이죠. 풍경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인물 동영상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켰습니다. 인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모습들 행복해 보입니다. 오! 이렇게 보면 와, 이스탄불의 피에로 전도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걸어서 가도 될 정도의 높이로 갑니다. 시간에 여유가 많다면 걸어가도 되고요.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풍경이 기가 막혀요. 어차피 햇빛이고 여기가 야외 좌석인데 좌석이 기가 막힙니다. 짜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좌석이 있고요. 자, 보면 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셔요. 8월의 여름이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살짝 오전이긴 하지만 햇빛이 뜨거운데 그래도 이런 풍경을 놓고 실내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낭만과 함께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7을 테이블에 놔뒀습니다. 제 얼굴 크기하고 비교하면 컵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는데 커피가 굉장히 쓰다고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약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많이 쓰네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구경하는 유람선을 탔습니다. 참 유람선 탔네. 헬로. 지금 여러분은 꿀단지 TV의 버스 타고 아니죠. 꿀단지 TV의 배 타고 세계 속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서 윤술이 많이 보여요. 유람선 위에서 이렇게 빵을 하나 주네요.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인데 먹어봐야겠어요. 너무 딱딱한데? 완전 겉바속촉인데 거기 바닥 수준을 넘어서 겉딱속촉입니다. 겉이 딱딱해요. 돌가마치 공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고 있는데 눈치 없이 다른 배가 경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라, 빨리.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돌가마치 공전 앞으로 지나가는 이런 유람선 보는 것도 괜찮네요. 풍경이 예쁩니다. 배가 보스포러스 대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보스포러스 대교의 모습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입니다. 한 1시간 정도 탈 수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의 유람선에서 해안선 쪽에 있는 튀르키예의 모습, 이스탄불의 모습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해안에 건물들이 바로 붙어서 있는 게 인상적이고요. 예뻐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돌마바치 궁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의 중재로 회담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술타 다음에 모스크는 튀르키예 최대 규모로 아야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입니다. 건물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 불립니다. 맞은편에는 동로마 오스만 투제국 역사가 겹겹이 쌓인 아야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지만 두 종교가 공존하는 묘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1층을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이시는 1층은 신자들만 내려갈 수 있고요. 2층에서 관광객 구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21년 전에 이곳을 와보고 다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보이는 1층에서 구경을 했었거든요. 튀르키예 대통령이 바꿔서 2층에서만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1층에서 구경할 때가 좋았는데 약간 아쉬워요.
블루모스크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역시 밖에서 봐도 큰데 안에서 봐도 내부의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영상을 찍다 보면 때로는 셀카봉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그립,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도 꽤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가볍게 들고 찍을 수 있다는 게 은근히 많이 편합니다. 저는 맥세이프에 착 붙일 수 있는 핸드그립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갤럭시 Z 폴드 7은 카메라가 사용 나와 있기 때문에 부착하는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추천합니다. 필기 일정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고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토카프 궁전입니다. 토카프 궁전 안에 있는 보석관에 들어왔는데, 야, 이제 시작인데 정말 화려합니다. 순간 빛이 너무 강해요. 이게 어두운 곳인데 보석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다 보니까 약간 노출이 오버되기도 하는데 천천히 찍어볼게요. 와, 네. 카메라가 적응을 했고요. 그래도 조금씩 빛이 오버가 되네요. 와, 워낙 화려해서 빛이 많이 반사돼요. 토카프 궁전의 보석관을 구경하고 있으면 그동안 수많은 박물관에서 봤던 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석의 모습을 조금 더 잘 담아내기 위해서 3배줌을 찍고 있는데 여기 책의 표지도 금이야. 와, 책의 표지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보석이 박혀있기도 하고요. 야, 여기는 책의 표지가 각종 보석들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돌덩이가 아니고 값비싸게 팔리는 보석들입니다. 엄청나죠?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제 손 보이시죠? 제 손이 이만한데 이만한 책의 표지가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스탄불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불리는 돌마바흐체 궁전에 왔습니다. 내부 사진 촬영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시대가 아닐 때는 돈을 내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사진을 안 찍고 통제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사진 촬영을 막아놨습니다. 돌마바흐체 궁전이 내부에 있는 장식이라든지 샹들리에, 크리스탈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정원도 정말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으로 촬영한 4K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거나 여행을 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갤럭시 Z 폴드 7으로 촬영한 4K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